재미있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입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이 고추 말리는 풍경 좀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비가 워낙 많이 내려서 고추 수정이 잘 되지 않았고요. 최근에는 탄저병까지 유행하면서 생산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올해 고추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무려 2배나 더 올랐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물가가 오르는 요즘 와글와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들의 관심 정보 잘 챙겨가시면 수익률 거두실 수 있겠죠? 지금부터 와글와글 4부 함께 하겠습니다. 출발!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정보 모두 모아서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한데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응모 기다리고 있을게요. 첫 번째 코너 종목 와글와글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만나봅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중국의 대표적인 내수주라고 볼 수 있고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국 관련주 중에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중국 원양 자원을 제외한 중국 관련주 중에 유동성이 가장 풍부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활발한 종목이 바로 차이나 그레이트라는 종목입니다. 스포츠 의류 및 신발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 3분기부터 새로운 공장이 가동되면서 실적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이러한 전망입니다. 차트를 보면 6월 달에 1,500원대의 저점을 형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장이 크게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1,500원대를 지켜나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1,500원대에서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최근에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양상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이 매수해 나가는, 최근에 한 2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수해 나가고 전일 다시 그 매수폭을 1일 20만 주 이상 가져가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갔다 또 윗꼬리 달고 밀리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갈 듯 하면서도 주가가 자꾸만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너무 저항을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밀릴 만한 요소는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늘 만약에 주가가 올라준다면은 좀 더 고점을 경신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주의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종목이 언제든지 갑자기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들께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들어가셨으면 해요. 그래서 일단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요. 매수가는 36,500원에서 37,000원 정도 가격을 보겠습니다. 안 오더라도 약간의 유도리는 필요한데 손절 라인을 철저하게 좀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베팅을 적게 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은 많이 베팅을 해버리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베팅을 좀 적게 해도 충분히 수익을 올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절 기준가는 34,500원, 목표가는 38,000원 정도. 좀 짧게 보겠습니다. 택배 사업 자체가 전체 한진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한 33% 정도 차지하고 영업 기여도는 70%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마진이 높죠. 근데 워낙 이제 택배 사업 자체가 이제 과다 경쟁이 나오다 보니까 택배 운임 요금이 워낙 싸가지고 실제적으로 매출은 전반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자기들 치킨 게임에 많이 몰렸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앞으로는 또 택배가도 좀 인상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많이 반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CJ가 대한통운 인수하면서 시장 점유율 이제 캐파로 봐졌을 때는 거대 메이저가 나와버렸죠. CJ GLS하고 대한통운이 1, 2, 1을 달려버리는 거고 한진택배는 순위가 한 3위로 밀리는데 이것 자체도 업계에서는 약간 가격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또 하나 특징이 사실 요새 이제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한진의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영웅이 됐죠. 평창 동계올림픽의 수혜자로도 수혜 1등 공신이 됐는데 같은 형제인 조남호 회장 같은 경우는 한진중공업 사태 때문에 거의 몰매를 받는 그런 참 형제들 간 운명이 엇갈린 이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한진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8월달에 기관들이 거의 아마 기관 매수 1위 종목에 들어올 정도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8월 한 달 내내 사줬었는데 상당히 기관이 로버콜을 많이 받는 데 대해서 이유가 많이 좀 분분했었습니다. 한진의 시가총액이 4천억인데 지금 기관들이 8월 달에 매수한 금액만 봐도 400억입니다. 즉 시가총액 10% 정도를 이 종목에 쓸어 담았다. 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왜 쓸어 담는지 물어봤더니 하여튼 택배 산업에 대한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했다 말씀드리겠고
주가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강한 탄력을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저께 조금 반등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한 33,1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시게 되고 접착제 전문업체고요. 세정제, 공장관리 용품이라든지 마스크, 상업용 소모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부산 공교육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단순 테마라 좀 봐야 되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틀 동안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좀 거래량이 소폭 증가를 하면서 5일선을 회복을 했었던 부분이 다시 한번 N자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신다면 이틀 동안 조정받고 어저께 5일선 회복하면서 N자형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좀 추가 상승이 나와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610원에서 165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고 싶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570원에 설정을 하고 있고요. 어제 아래꼬리입니다. 아래꼬리 끝지점 저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41선이 있는 1730원에 일단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VCR 만나봤는데요. 이 안에 담겨있던 종목, 담지 못했던 종목들까지 모두 대응 전략 정리해드릴게요.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교보증권 김학현 차장은 차이나 그레이트 들고 오셨습니다. 미국의 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내수주의 성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관련주 중에서도 유동성이 풍부하면서 기관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차이나 그레이트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100원이고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네오이즈 들고 오셨습니다. 고점 다시 한번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비중은 조금 적게 단기로 대응하신다면 목표가 38,000원 정도 적당하겠네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은 한진 들고 오셨습니다. 택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추석 앞두고 매수에 한번 해보자 하셨고 택배 사업의 성장성에 따라서 기관의 러브콜 지속되고 있다 하셨죠. 목표가는 38,100원으로 두셨고요.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오늘도 역시 단기 종목으로 이 접착제 전문업체인 오공을 들고 오셨습니다. 목표가는 1,730원이었는데요. 오늘 조금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김민규 차장의 종목입니다. 총 3종목인데요. 먼저 현대차, 품질과 가격 면에서 모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셨습니다. 20만 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 보시고요. 장기로 보신다면 25만 원까지 가능하겠네요. 같은 관점에서 기아차도 들고 오셨는데요. 6만 9천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 보시고요. 장기로 본다면 10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내다보십니다. 그리고 호남석유가 업계 최초로 신용등급 AA 플러스를 받았다라는 뉴스와 함께 이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역시 목표가는 1차와 장기로 나눠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대응 전략 모두 만나봤는데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은 필수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뜨거운 종목을 만나봐야 할 텐데요. 종목 토크 베스트 5에서 확인합니다. SL 같은 경우는 GM사에 부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발 호재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 약 18,000원 라인에 대한 지지 라인은 좀 강하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정고점 부분인 22,800원대에 대한 저항 라인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를 필두로 한 납품업체에 대한 더욱더 증가세가 기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역시 SL의 주가 상승은 좀 더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 1위 자리를 부동이 지켰던 두산인프라코어 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위로 치고 올라오는 현대중공업의 지금 강한 움직임에 어느 정도 좀 지위가 좀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일본에 계속 쇼티지가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그 굴삭기로 공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아시아 전체 시장의 굴삭기 수요에 지금 부응을 아직까지도 다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이 잘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는 아직 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미국 주가나 아니면은 전 세계 경기 불황에도 제 생각에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매출액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23,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래 기금과 그 다음에 투신에서 많이 샀습니다. 그런 점 감안을 할 때 목표가는 26,000원 정도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손절가는 18,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손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연휴 관련 테마주로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유가 역시도 지금 시점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몇 달 전 100달러 이상을 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주가는 지금보다도 높았다는 점, 이제는 조금 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상의 흐름 보시면 현재 56,400원 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3월달 저점 부분까지 이미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고 다시 한번 지지 라인에 대한 어느 정도 강한 확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55,000원 이하로는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대 매수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에서는 상당히 유효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우선은 목표가까지는 약 62,000원 라인을 좀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65,000원, 그러니까 7만원까지도 제시를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어느 정도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단기적인 테마 형성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러한 재료가 소멸된 이후에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를 높게 잡는 것보다는 우선은 안정적으로 62,000원대를 잡고 매매하시는 것이 낫겠다고 말씀드리겠고, 카프로 락탐이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품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간다는 건데 지금 1분기와 2분기 때 원유 가격을 고려를 해본다면은 지금 원유 가격도 계속 많이 빠졌고요. 거의 20% 이상 빠졌습니다. 100달러에서 유지가 되던 것이 지금 88달러, 87달러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역시 카프로 락탐의 원료인 나프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 자체가 벤젠과 함께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료가 떨어지고 그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은 상당히 매출에 3분기 이익 실적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갖고 지금 구간에서 34,000원 밑에서는 적극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엔 고점 돌파를 목표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IFA 관련 수혜주로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3D 관련된 그런 이미지 컨텐츠 상당히 좀 높게 하고 있습니다. 3D TV에서 이제는 3D AV 다양한 그런 3D 기계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키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63,0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높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추세가 대세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이러한 모멘텀이 작용만 해준다고 한다면은 재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높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이러한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해야 되냐? 우선은 7만원 라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종목 5개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순서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이제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정리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심기원 전문가와 동부증권의 강지석 과장이 함께했습니다. 제일 먼저 LG전자 보이는데요. 유럽 최대 가전제품 전시회 IFA에서 많은 신제품을 선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단기로 접근해 보시는데요.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목표가도 철저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카프로입니다. 독점 생산하고 있는 카프로 락탐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죠.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다음은 대한항공입니다. 추석 연휴 관련 테마주로 실적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62,000원 설정해 주셨고, 두산인프라코어 아직도 진입 늦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굴삭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목표가는 26,000원으로 설정하셨네요. 마지막으로 SL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한 종목 꼽으라면 이 종목이다 하셨는데 단기로 접근하셔서 26,000원 정도 가능하겠네요.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참고만 하실 때 그래도 대응하기 전에는요, 냉철한 판단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는 모두 정리는 못해드립니다. 하지만 이 센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일양약품 꾸준하게 보유하시는 종목입니다. 손절가 이탈했지만 꾸준하게 들고 가신다고 하네요. 특징을 보이는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 11% 급등하면서 목표가 도달했는데요. 이 전투기 양산 계약에 따른 기대감이 있었죠. 네오위즈 게임즈와 네오위즈 모두 두 종목 들고 계시는데요. 네오위즈 오늘 매수가 조금 위에서 출발했지만 일단 장중에 목표가 도달한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요.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화케미칼, 대우조선해양, SK를 차익 실현하셨고 현대산업 한 종목만을 들고 가시는데요. 오늘 3% 내렸지만 현대산업 아직까지는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24,200원이었으니까 아직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김근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총 3종목입니다. 태영건설, 웹젠, 삼영화학이 들고 있는데요. 태영건설 직전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웹젠 매수가 아래에 놓여 있지만 현재 오늘 장중에 상한가로 진입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게임 주강세 지속되고 있고요. 삼영화학 이틀째 조정, 그러나 아직 포트폴리오에서는 빨간불 유지하고 있는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3종목입니다. 롯데, 미도파, 셀트리온 모두 투어 3종목을 꾸준하게 보유하시는데요. 롯데, 미도파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현재가가 제시하신 목표가와 매수가 딱 중간 정도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 손절가 조금 이탈한 상황이지만 일단은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시네요.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입니다. 역시 3종목을 꾸준하게 들고 가시는데요. 영원무역이 이미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현재가가 17,900원.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도 6% 급등하면서 장중에 목표가 도달했고요. 오랜만에 10,000원 돌파한 종목입니다. 다음은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 역시 3종목을 꾸준하게 보유하십니다. 기아차, 리드코프, SK인데요. 80%나 비중을 담고 계신 SK가 목표가 도달 이미 했습니다. 현재 16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기아차와 리드코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동부증권 김근호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포트폴리오 추가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각 종목들 하나하나씩 추가 대응 전략 살펴주시죠. 예, 일단 먼저 태영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태영건설 일단 움직임 아직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흐름이 강하다. 왜 강하냐? 일단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이평선의 흐름도 일단 상승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좀 마련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몽골 쪽에서 또 그 수자원 사업 관련된 수주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주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봉상으로도 좋지만 주봉을 보더라도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월봉을 보더라도 아직은 이제 월봉상으로 전고점이었던 16,000원까지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8,000원에서 10,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도전은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정적인 수주가 무엇보다 매력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원동력인 외국인의 굉장한 러브콜, 거기다가 금일이나 전거래일 같은 경우 기관의 러브콜까지 좀 겹쳐지면서 일단 태영건설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 좀 유지해보자. 그리고 목표가로 8,000원 잡아드렸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지속적으로 유지, 그리고 손절가 6,330원. 사실 지금은 별 의미는 없다. 지속적으로 좀 들고 가는 전략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웹젠인데요. 네. 웹젠 같은 경우 오늘 상승,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왜 상한가가 나왔냐? 일단 기관이 굉장히 크게 좀 매수에 참여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웹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이었던 13,150원을 형성을 하고 나서 좀 눌리는 상황에 좀 있었는데, 일단 9,600원대, 그러니까 9,000원 후반대 가격이 하방 경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일단 오늘의 상승 흐름은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된 상승 흐름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 오늘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웹젠도 그런 훈풍을 좀 타지 않았나 말씀드립니다. 일봉상으로 일단 오늘 장대 양봉의 거래량도 어느 정도 터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주봉상으로도 일단 오늘 11,000원을 형성을 했는데, 일단 11,000원대가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 13,000원까지도 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봉상으로도 일단 4월
연속, 그러니까 4개월 연속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전월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13,000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 좀 더 유지하면서 손절가 9,000원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웹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익이 나신 분들은 일단 12,000원에서 13,000원대에는 한번 이익 실현을 하시고 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삼영화학인데요. 사실 네. 삼영화학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눌린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일단 주가가 뭐 고점이었던 6,430원을 형성하고 좀 밀리는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요. 일단 122평선 어느 정도 지지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지금 반등세에 있는 자리는 분명하다. 오늘 뭐 일단 투신에서 어느 정도 좀 물량이 들어왔는데요. 삼영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보다는 기본적인 회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영화학은 이제 캐파시터 필름이라는 그 필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뭐 시장 점유율상으로도 그렇고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요. 캐파시터 필름의 고마진 구조 2-3년 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 쪽이 상용화 된다면 삼영화학은 한 번 더 리레이팅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 시점보다 미래 시점에 더 큰 업그레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 바로 삼영화학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차트상으로도 일단 골든크로스 직전인데 만약 월요일 장에 양봉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 강한 상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주봉상으로도 일단 4,700원대의 하방 경직성 일단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구간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뭐 월봉상으로도 일단 밴드 고점인 5,8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전고점 6,400원, 6,500원까지도 가능하다. 제가 목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6,000원 유지해보고요. 손절가는 4,350원 유지하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김근호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늘 소나무 칠님 눌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꽃게미님, 나는 투자자님 글 남겨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진 못하고요.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이벤트 참여 곧바로 가겠습니다. 피서지 소개에 있었는데요. 갈색 추억님께서 강원도 다녀오셨다고, 바다, 강, 산으로 이루어져서 어딜 가든 그림입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거든요. 갈색 추억님 그리고 앞서 글 써주셨던 두 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고요. 오늘 코스피 마감 수순 맞추기 이벤트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셨던 분이 노른자 주식왕입니다. 오늘 1867.75포인트 마무리가 됐죠. 이분께는요,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와그라글 게시판 점검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